젊은 남자가 노숙자 할머니를 데리고 들어온다. 작은 국밥집, 따뜻한 조명과 겨울에 찬 공기가 엇갈리는 공간. 사람들은 짧게 쳐다보고 금세 시선을 돌린다. 식당 사장은 불안한 웃음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말을 건넨다. 저기 계신 분이랑 같이 드시는 거죠? 네, 그런데요? 아니, 그게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거든요. 잠시 정적. 숟가락이 멈추고 젊은 남자의 손이 천천히 굳는다.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불편한 장면을 보면 눈을 피하기 시작했다. 추위보다 더 차가운 건 시선이었다. 구독은 인연, 좋아요는 마음. 함께 이어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떨지 마세요. 회장 며느리 행사 망쳐요. 백화점 정문 옆에서 경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 나왔습니다. 경비는 담요를 끌어내듯 할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죠.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의 몸이 휘청거렸지만 경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녁 6시 백화점 앞은 퇴근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고 명품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든 손님들이 회전문을 드나들었어요. 백화점 유리창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화려하게 걸려 있었고 캐럴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붉은 리본과 금색 종이 반짝이는 선물 상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층간 안내판에는 한말순 회장 부부와 며느리 이름이 적힌 자선갈라 배너가 화려한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배너 속 인물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나눔의 계절, 따뜻한 손길을 전합니다라는 문구가 금색 글씨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배너 옆에는 기부 행사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오늘 저녁 7시 지하 행사장에서 열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몸을 웅크렸습니다. 해진 외투 소매가 차가운 바람에 펄럭였어요. 외투는 원래 검은색이었을 텐데 세월의 빛이 발에 잿빛에 가까웠습니다. 어깨 부분은 해져서 안감이 드러나 있었고 단추는 반쯤 떨어져 나가 실만 축 늘어져 있었죠. 외투 안쪽으로 보이는 스웨터는 실밥이 여러 곳 풀려 있었고 목 부분은 늘어나 있었습니다. 신발 끝은 때가 잔뜩 묻어 검게 변해 있었고 한쪽 신발 뒤꿈치는 닳아서 거의 바닥이 드러나 있었어요. 양말도 구멍이 나서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할머니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짙은 화장을 한 젊은 여성 하나가 할머니 곁을 지나가다 코를 찡그렸고 유모차를 끌던 엄마는 아이의 손을 재빨리 잡아당기며 시선을 돌렸어요. 저리 가면 안 되라고 아이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인으로 보이는 커플은 할머니를 보더니 고개를 돌리고 무언가 속삭이며 킥킥거리고 지나갔어요. 할머니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종이컵 안에는 1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덜그럭거리고 있었죠. 할머니의 손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경비는 할머니를 노려보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경비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어요. 하루 종일 이런 일을 처리하느라 지쳤는지 눈가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여기 앞에 계속 계시면 안 된다니까요. 손님들 불편해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여기 계세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아듣는 거예요? 경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슬쩍슬쩍 쳐다봤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금씩 몸을 움츠릴 뿐이었죠. 차가운 바람이 또 한 번 불어왔고 할머니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숨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습니다. 경비는 한숨을 크게 쉬며 허리춤에 찬 무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본부, 여기 정문입니다. 아까 그분 아직도 안 가시고 계세요.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답변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보안팀 보내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봉투를 든 젊은 남자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정윤호였습니다. 윤호는 28살, 얼굴에는 하루 종일 일한 피곤함이 배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윤호는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편의점 봉투에서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추우시죠? 안에 잠깐만 들어가요. 윤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경비가 황급히 무전기를 내리고 윤호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손바닥을 펼쳐 윤호를 제지했습니다. 손님, 노숙자는 출입 불가입니다. 규정이에요.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어서요. 경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경비는 윤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깔끔한 청바지에 검은색 점퍼를 입은 평범한 차림새였죠. 손에 든 편의점 봉투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따끈한 음식 냄새가 났어요. 경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규정이 있어서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회사 방침이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윤호는 개의치 않았어요. 윤호는 편의점 봉투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점퍼 안주머니에서 핫팩 2개를 꺼냈습니다. 아까 편의점에서 자기 손 녹이려고 산 것이었죠. 하나는 할머니의 손에 살며시 쥐어줬고 하나는 할머니의 외투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어줬어요. 할머니의 손가락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톱 사이에는 때가 끼어 검게 변해 있었죠. 손등에는 나이 반점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고 핏줄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관절염 때문인지 조금 휘어져 있었고 손목은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었어요. 윤호는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듯 핫팩을 쥐어주며 살짝 손을 비볐습니다. 조금이라도 온기가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조금은 따뜻할 거예요. 주머니에도 하나 넣어드렸으니까 나중에 차가워지면 꺼내 쓰세요. 윤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었습니다. 안에 입은 얇은 회색 티셔츠가 드러났어요. 저녁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윤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을 지었죠. 윤호는 점퍼를 펼쳐서 할머니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둘러줬어요. 지퍼를 올려 여며주고 목 부분까지 단단히 감싸줬습니다. 점퍼는 할머니의 작은 체구를 푸근하게 감쌌어요. 할머니의 해진 외투 위로 점퍼가 겹쳐지자 조금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깊게 패인 눈가, 그 안에서 눈빛만은 유난히 또렷했어요. 할머니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따뜻하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잠시 온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윤호는 미소를 지었죠. 경비는 불편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지만 더 이상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을 길게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무전기를 허리춤에 도로 꽂았습니다. 가시죠. 지하에 따뜻한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좀 쉬시고 따뜻한 거라도 드세요. 윤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종이컵은 그대로 벽 옆에 두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동전 몇 개가 바닥에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갔죠. 윤호는 할머니의 팔을 살짝 부축했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뼈만 남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았죠. 윤호와 할머니는 경비의 차가운 시선을 등으로 받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백화점 지하로 이어지는 연결 통로 쪽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계단을 따라 깜빡이고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계단 입구에는 지하 푸드코트 이용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윤호가 건넨 핫팩을 두 손으로 꼭 쥐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몸이 흔들렸죠. 난간을 꼭 붙잡고 조심조심 발을 디뎠어요. 윤호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서 천천히 함께 걸어갔어요. 가끔 할머니가 비틀거리면 윤호가 자연스럽게 팔을 받쳐줬습니다. 천천히 가세요라고 작게 속삭이며 할머니의 걸음을 지켜봤죠.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윤호는 할머니를 슬쩍슬쩍 쳐다봤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세로로 가로로 새겨져 있었어요. 이마에도 눈가에도 입가에도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죠. 백발이 듬성듬성 보였고 귀밑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어요. 탁하지 않고 어딘가 날카로운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윤호는 그 눈빛이 왠지 낯설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가자 지하 푸드코트가 나타났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깔려 있었고 가게마다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셔터 내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렸고 직원들이 테이블을 닫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없었죠. 윤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아직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국밥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하 푸드코트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었어요. 셔터 내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렸고 직원들이 테이블을 닦으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빈 테이블 위로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어 차갑게 빛났어요. 윤호는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의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어요. 윤호가 발견한 국밥집은 푸드코트 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매국밥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고 안에서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국물 끓이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왔습니다. 저기 앉으세요. 제가 뭐 좀 사올게요. 윤호가 할머니를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플라스틱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윤호의 점퍼를 꼭 껴안 듯 몸을 감쌌죠. 핫팩을 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윤호가 카운터로 다가가자 국밥집 사장이 윤호를 올려다봤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앞치마에는 국물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장은 윤호 뒤에 앉아 있는 할머니를 힐끗 쳐다봤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사장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윤호는 메뉴판을 보며 말했어요. 국밥 2개 주세요. 따뜻하게요. 알겠습니다. 사장은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할머니 쪽을 쳐다봤어요. 할머니의 낡은 차림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장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죠. 사장은 주방으로 들어가 국을 퍼담기 시작했어요. 국자로 국물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칫했어요. 사장은 다시 카운터 밖으로 나와 윤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손님, 저기요. 윤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장은 할머니 쪽을 힐끗 보며 말을 이었어요. 저기 계신 분이랑 같이 드시는 거죠? 네, 그런데요. 아니, 그게 여기 그런 분들 데리고 오시면 좀 곤란해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거든요. 사장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말투에는 거부감이 묻어났습니다. 윤호는 사장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지금 여기 다른 손님 없는데요. 그래도요. 규칙이 있어요. 냄새도 나고 위생 문제도 있고. 사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호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를 꺼내 카운터에 탁 놓았어요. 국밥 2개 값이요. 계산할게요. 윤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카드를 받아들었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작게 쉬었습니다.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긁었죠. 삐소리가 났습니다. 12,000원입니다. 윤호는 아무 말 없이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사장은 주방으로 돌아가 국밥 2그릇을 쟁반에 담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사장은 쟁반을 카운터에 놓고 눈을 피했습니다. 윤호는 쟁반을 들고 할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국밥 2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뜨거운 김이 할머니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국밥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드세요. 식기 전에요. 윤호가 숟가락을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국물에 담그고 조심스럽게 떠올렸죠.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살짝 벌리고 국물을 후후 불어 식혔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감겼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잠시 표정이 스쳤어요. 안도였을까요? 아니면 그리움이었을까요? 할머니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국물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고맙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천만에요. 많이 드세요. 윤호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국밥을 먹었어요. 국물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죠. 다른 가게들은 이미 문을 닫았고 국밥집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조심스럽게요. 윤호는 슬쩍슬쩍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어요. 핫팩을 쥐고 있어서인지 손가락 색도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갈 곳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없단다. 복지관이나 쉼터 같은데. 아시나요? 알지. 그럼 거기 가시면. 가고 싶지 않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다시 국밥을 먹기 시작했죠. 할머니도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릇이 비었어요. 윤호는 물을 따라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물을 천천히 마셨어요. 컵을 내려놓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은 뭐하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윤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면접 보러 가요. 면접? 네. 재단에서 일하는 자리예요. 장학 담당이요. 할머니의 눈빛이 살짝 변했습니다. 윤호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어느 재단인데? 한말순 재단이요. 아시나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봤단다. 거기서 장학금 주는 일하는 자리래요. 붙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윤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윤호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윤호는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빈 그릇을 쟁반에 담았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호의 점퍼를 벗어 윤호에게 건넸죠. 이거 아니에요. 그냥 입고 계세요. 밖에 추워요. 너도 추울 텐데.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더 필요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점퍼를 다시 입었습니다. 윤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은 국밥집을 나왔습니다. 카운터에서 사장이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사장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불편함이 섞인 표정이 스쳤습니다. 윤호는 사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푸드코트는 이제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을 끈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고 청소 직원이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윤호와 할머니는 천천히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계단 위로 백화점 1층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할머니, 오늘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계단을 올라가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라. 깔 데 있단다. 하지만 윤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윤호를 보며 작게 웃었어요. 너 같은 애가 있어서 세상이 따뜻하구나.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 1층으로 나왔어요. 백화점은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셔터를 내리고 있었고 손님들은 모두 나간 뒤였죠. 윤호와 할머니는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밖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윤호의 점퍼 깃을 세웠어요. 이제 가거라. 내일 면접 잘 보고. 할머니도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윤호는 한참을 서서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할머니의 작은 몸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말순 재단 건물 앞에는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장 차림의 청년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로비로 들어섰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자기소개서를 확인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긴장한 표로 심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호도 그들 사이에 섰습니다. 어제 산 새 와이셔츠를 입었지만 넥타이는 조금 헐렁했어요. 손에는 면접 자료를 담은 파일이 들려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살짝 맺혀 있었습니다.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15번 정윤호 씨, 대기실로 들어오세요. 안내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윤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기실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이미 5명의 지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윤호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옷차림도 훨씬 깔끔했죠. 윤호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남자가 슬쩍 윤호를 쳐다봤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저 친구 어제 백화점에서 본 것 같은데. 백화점? 응. 노숙자랑 같이 있더라고. 국밥 먹이고 그랬어. 에이, 설마. 사람 많은데 헷갈린 거 아니야? 두 사람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조용한 대기실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귀가 빨개졌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도 슬쩍슬쩍 윤호를 쳐다봤죠. 근데 장학 담당자리면 이미지가 중요한데 괜찮으려나? 글쎄, 재단 이미지도 있고 속삭임이 계속됐습니다. 윤호는 파일을 꽉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번호표를 바라보며 자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나고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다음 지원자 정윤호 씨 입장하세요. 윤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고쳐 맸어요.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면접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긴 테이블 뒤로 면접관 5명이 앉아 있었어요. 가운데는 60대로 보이는 남자였고 양옆으로 중년의 남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날카로운 눈빛으로 윤호를 쳐다봤죠. 들어오세요. 앉으시고요. 가운데에 앉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윤호는 의자를 빼고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등받이에 등을 붙이지 못하고 끝에만 걸터 앉았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장학 담당 직원에 지원한 정윤호입니다. 저는 윤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박또박 자기소개를 이어갔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류를 보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호가 자기소개를 마치자 왼쪽에 앉은 여성 면접관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력이 많지 않으시네요. 재단 업무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강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 면접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윤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손바닥에 땀이 더 많이 났습니다. 저는 사람을 먼저 보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을 먼저 본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보려고 합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가운데 남자가 펜을 돌리며 물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 일이 떠올랐어요. 할머니의 차가운 손,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국밥을 먹을 때의 표정이요. 윤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길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피해갔지만 저는 그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곳, 따뜻한 음식, 그리고 마음의 온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요. 오른쪽에 앉은 남자 면접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장학 업무도 마찬가지입니까? 단순히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지, 그 도움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들은 다시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가운데 남자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허리를 깊게 숙였어요. 그리고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원자 들어가세요. 안내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다음 지원자가 나와 면접실로 들어갔어요. 윤호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윤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단 건물 앞 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습니다. 윤호는 어제 할머니 얼굴을 떠올렸어요.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 괜찮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윤호가 들어가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직원 한 명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정윤호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직원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이사장실로 올라가 주세요. 이사장님이요? 네. 빨리 오시라고 하셨어요. 윤호는 당황했습니다. 이사장이 왜 자기를 찾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면접이 잘못됐나 아니면 어제 일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직원은 윤호를 재촉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전용 엘리베이터로 가셔야 합니다. 윤호는 직원을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섰어요. 직원이 카드를 찍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일반 엘리베이터와는 달랐어요. 거울이 붙어 있었고 조명이 은은했습니다. 최상층입니다. 올라가시면 비서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윤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넥타이가 여전히 삐뚤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이 약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윤호는 급히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고 넥타이를 고쳤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층수가 빠르게 바뀌었어요. 10층, 15층, 20층. 윤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계속 생각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25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앞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비서는 윤호를 보자 미소를 지었어요. 정윤호 씨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네. 비서는 윤호를 안내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발소리만 카페 뒤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복도 끝에 큰 문이 하나 있었어요. 문 옆에는 이사장실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사장님, 정윤호 씨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었어요. 윤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큰 책상이 창가에 놓여 있었고 책상 뒤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소파와 테이블이 한쪽에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윤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해진 외투 대신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윤호가 어제 건넨 점퍼가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가 아니 한말순 이사장이 윤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국물 정말 뜨거웠습니다. 윤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어제 백화점 앞에서 만난 할머니가, 추위에 떨던 할머니가, 자기가 점퍼를 벗어준 할머니가 바로 한말순 재단 이사장이라니요. 한말순은 천천히 책상 앞을 돌아 윤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든 점퍼를 윤호 앞으로 내밀었어요. 점퍼는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었고 다림질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깔끔해 보였죠. 점퍼 돌려드리려고요. 세탁했습니다. 한말순의 목소리는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힘이 있었어요. 윤호는 점퍼를 받아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사장님, 어제 그분이 맞습니다. 어제 백화점 앞에 있던 사람이 접니다. 한말순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윤호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왜 그러신 겁니까? 앉으세요. 천천히 설명해 드리죠. 한말순은 소파 쪽을 가리켰습니다. 윤호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말순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비서가 차 2잔을 가져와 테이블에 놓고 조용히 나갔어요. 저는 1년에 2번 이렇게 거리로 나갑니다. 한말순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왜 나가냐고요? 사람들이 진짜 어떤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 사람들은 저에게 친절합니다. 웃어주고 존대하고 배려해주죠. 하지만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일까요?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말순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어요. 낡은 옷을 입고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누군가는 외면하고, 누군가는 혐오하고, 누군가는 쫓아냅니다. 그게 현실이죠. 한말순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어제 당신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달랐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추울 거라고, 배고플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도와줬습니다. 저는 당연한 걸 했을 뿐입니다.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백화점 앞을 지나간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명도 넘습니다. 하지만 멈춘 사람은 당신뿐이었어요. 윤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제 일이 떠올랐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경비의 거친 말투, 그리고 국밥집 사장의 거부감이요. 제가 재단을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말순이 물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성적이 높고 스펙이 좋고 포장이 그럴싸한 사람이 아니라요. 진짜 간절한 사람, 진짜 노력하는 사람 하지만 기회가 없어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한말순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단이 변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류만 봅니다. 숫자만 봅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보지 않아요. 저는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한말순이 다시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학 담당을 새로 뽑기로 했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으로요. 그리고 어제 당신을 만났습니다. 윤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말순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면접 평가서였습니다. 오늘 면접 결과입니다. 면접관들 평가는 솔직히 좋지 않았습니다. 경력 부족, 답변 미숙, 이런 식이었죠. 윤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말순은 서류를 테이블에 도로 놓았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당신은 사람을 봅니다. 겉이 아니라 속을 보려고 노력하죠. 그게 제가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장님, 정윤호 씨, 우리 재단에서 일해 주시겠습니까? 한말순의 제안에 윤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쁨과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한말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책상으로 가서 서류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근로계약서였어요.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출근이에요. 윤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보는데 글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말순은 윤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당신은 그냥 당신답게 하면 됩니다. 사람을 보는 눈, 그걸 잃지 마세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인을 했어요. 펜 끝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한말순은 계약서를 받아들고 미소를 지었어요.
환영합니다. 정윤호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윤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한말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이사장님, 박진수 상무가 급히 뵙자고 합니다. 한말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비서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장학금 집행건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한말순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로 오라고 하세요. 10분 후에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갔습니다. 한말순은 윤호를 바라봤어요. 정 매니저님, 같이 가시겠습니까? 재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는 것도 공부가 될 겁니다. 네, 가겠습니다. 윤호는 대답했습니다. 한말순은 정장 재킷을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윤호가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한말순은 작게 말했어요. 박진수 상무는 재단에서 10년 넘게 일한 사람입니다. 능력도 있고 인맥도 넓죠. 하지만 한말순은 말을 멈췄습니다. 윤호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회의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말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박진수 상무와 직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박진수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말순을 보자 황급히 일어섰어요. 이사장님, 급히 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입니까? 한말순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진수는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 장학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감사팀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문의요? 무슨 문의입니까? 금액이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말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윤호는 문 옆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맞지 않는데요? 한말순의 질문에 박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류를 한말순 앞으로 밀어냈어요. 한말순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3억? 3억이 사라졌다는 겁니까? 한말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박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세요. 지금 당장. 박진수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사장님, 그게 장학금 집행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서류 처리비, 심사비용, 그리고 행정비용이 3억이나 됩니까? 한말순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외부심사위원 수당도 있고 행사 진행비도. 외부심사위원 명단 보여주세요. 그게. 박진수는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한참을 찾다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말순이 받아들었어요. 명단을 훑어보던 한말순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사람들 실제로 심사에 참여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확실합니까? 한말순의 질문에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계속 아래로 향했습니다. 한말순은 명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가락으로 이름 하나를 짚었습니다. 이 사람 김영수 교수.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미국에 계셨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7월 심사에 참여했습니까? 박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건 화상으로. 화상회의 기록 있습니까?
박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어요.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한말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상무님, 10년 넘게 같이 일했습니다. 믿었어요. 재단을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말순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박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건 배신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돈을, 꿈을 키울 기회를 훔친 겁니다. 이사장님,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요? 한말순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3억을 빼돌리는 걸 정당화합니까? 무슨 사정이 아이들의 미래를 훔치는 걸 변명합니까? 박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말수는 비서를 불렀어요. 법무팀 연락하세요. 그리고 이사회 긴급 소집합니다. 네, 이사장님. 비서가 급히 나갔습니다. 박진수는 벌떡 일어섰어요. 이사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전부 다 갚을 테니.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은 재단의 신뢰를 배신했어요. 그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한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수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옆에 있던 직원 하나가 박진수를 부축했습니다. 박진수는 한말순을 향해 손을 내밀었지만 한말순은 고개를 돌렸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팀 직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말순이 고개로 박진수를 가리켰어요. 상무님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고 개인 물품만 챙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보안팀 직원들이 박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진수는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나서기 전 박진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말순과 눈이 마주쳤어요. 박진수의 눈에는 후회와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말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는 한말순과 윤호만 남았습니다. 한말순은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윤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사장님, 힘드시죠? 첫날부터 이런 걸 보게 돼서요. 한말순이 돌아서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배웠습니다. 뭘 배웠는데요? 원칙이요. 아무리 오래 일했어도, 아무리 가까워도 잘못은 잘못이라는 것을요. 한말수는 윤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일을 하면서는요. 한말수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어요. 정 매니저님, 이제 이 일은 당신이 맡게 될 겁니다. 장학금 집행, 학생 선발, 사후 관리까지요. 쉽지 않을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을 봐야 해요.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진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군지요. 한말수는 윤호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올해 장학생 지원자 명단이었어요. 이 중에서 50명을 선발해야 합니다. 어떻게 고르시겠어요? 윤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름, 나이, 성적, 가정 형편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모두 어려운 처지였고 모두 간절해 보였습니다. 윤호는 한참을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게 많으니까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한말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제대로 된 사람을 뽑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호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말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3층에 마련해뒀어요. 네, 알겠습니다. 윤호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말순과 함께 회의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한말순이 물었습니다. 어제 받은 점퍼 마음에 드셨어요? 네. 아, 네. 너무 깨끗하게 해주셔서 다행이네요. 제가 직접 빨래방 찾아가서 맡겼거든요. 한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호는 깜짝 놀랐어요. 이사장님이 직접요? 당연하죠. 은혜를 갚는 건데요. 은혜라니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제게 큰 걸 줬습니다. 희망이요. 한말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윤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 재단이 다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면요. 윤호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윤호가 들어서려는데 한말순이 불렀습니다. 정 매니저님. 네. 감사합니다. 어제 그 따뜻함 잊지 않을게요. 윤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한말순의 미소가 사라지기 직전까지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윤호는 품에 안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5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50개의 꿈이 자기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어요. 1층에 도착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윤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윤호 씨 맞으십니까? 저는 한국일보 기자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한말순 재단 비리건에 대해 취재 중인데요. 잠깐 통화 가능하십니까? 윤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벌써 언론에 알려진 건가요? 윤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장실에 계셨다면서요? 박진수 상무해임 현장도 보셨을 텐데요. 윤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벌써 아는 거죠? 기자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재단 내부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코멘트 하실 말씀이? 죄송합니다. 윤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일이 생각보다 커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호는 재단 건물 3층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문패에는 장학사업팀이라고 새로 적혀 있었어요. 윤호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과 의자가 보였습니다. 창가 쪽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함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윤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제 받은 장학생 지원자 명단을 펼쳤어요. 50명을 선발해야 한다는 한말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윤호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지원자 김수진. 19살 편모스라에서 자랐고 성적은 상위 10%였습니다.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하시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 지원자 이준혁. 21살 고아원 출신으로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아르바이트 3개를 병행하며 학비를 벌고 있다고 했어요. 한 명 한 명 읽을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모두 절실했고 모두 간절했어요. 윤호는 비서팀에 연락해 면담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루에 5명씩 2주 동안 만나기로 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말순이 들어왔어요. 첫 출근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윤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한말순은 손을 내저으며 앉으라고 했어요. 편하게 하세요. 여긴 당신 사무실이니까요. 한말순은 윤호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며 물었어요. 면담 준비 시작하셨나 보네요? 네. 비서팀의 일정 조율 부탁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려고요. 좋습니다. 서두르시는군요. 한말순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호는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런데 면담할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말순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눈을 보세요. 사람의 진심은 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투를 들어보세요. 준비된 답변이 아니라 진짜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의 목소리는 달라집니다. 눈과 목소리. 윤호는 메모를 했습니다. 한말순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꿈을 물어보세요. 막연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요. 진짜 간절한 사람은 이미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면 뭘 할지, 어떻게 공부할지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메모했습니다. 한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이 재단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한말순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난했습니다. 어릴 때요. 대학 갈 돈이 없어서 공장에서 일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윤호는 놀라서 한말순을 바라봤습니다. 한말순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때 한 분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걸 보시고 학비를 대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그 돈으로 대학을 갔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했죠. 운이 좋았어요. 사업이 잘 됐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한말순은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저를 도와준 그분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주고 싶었어요. 기회만 있으면 빛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윤호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말순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단이 변했습니다. 형식만 남고 진심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했습니다. 아직 그 진심을 가진 사람이요. 이사장님,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당신답게 하면 됩니다. 어제 저를 도왔던 것처럼요. 한말순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췄어요. 참, 오늘 오후에 기자 회견이 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요. 같이 가시겠어요? 제가요? 네. 당신도 이제 우리 팀이니까요. 재단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는 것도 배움이 될 겁니다. 윤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한말순은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윤호는 다시 서류와 마주했어요. 오후 2시 재단 대강당에는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10여 대 설치되어 있었고 기자들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호는 한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렇게 많은 기자 앞에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말순은 침착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한말순이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말순 재단 이사장 한말순입니다.
오늘 이렇게 급히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한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제 우리 재단 내부에서 심각한 비리가 발견됐습니다. 박진수 전 상무가 작년 한 해 동안 장학금 3억 원을 부정하게 집행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를 해임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한말순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일로 피해를 본 것은 학생들입니다.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 꿈을 포기해야 했던 학생들이요. 저는 이사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한말순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강당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한말순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재단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합니다. 한말순은 옆에 앉은 윤호를 가리켰습니다. 새로운 장학사업팀 매니저를 임명했습니다. 정윤호 매니저입니다. 앞으로 장학생 선발은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모든 지원자와 1:1 면담을 진행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것입니다. 윤호는 깜짝 놀라 한말순을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자기 이름이 나올 줄 몰랐어요.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윤호에게 쏠렸습니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어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새로 임명된 매니저는 경력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중요한 자리를 신입에게 맡기는 게 적절합니까? 한말순이 대답했습니다. 경력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요. 정 매니저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분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자격입니다. 다른 기자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단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입을 앞세우는 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한말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위험은 제가 감수합니다. 저는 정 매니저를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장학생 선발 과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기자 회견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고 한말순은 하나하나 답변했어요. 윤호는 옆에 앉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한말순의 단호함과 솔직함이 느껴졌어요. 기자 회견이 끝나고 두 사람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한말순은 소파에 앉으며 긴 한숨을 쉬었어요. 힘드셨죠? 한말순이 윤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떨렸습니다. 갑자기 제 이름이 나와서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당신은 이제 우리 재단의 얼굴입니다. 투명하게 가야 해요. 윤호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책임감이 더 커진 느낌이었어요. 한말순은 윤호의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부담스럽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습니다.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한말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내일 첫 면담이죠? 잘하실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말순에게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윤호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만날 지원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야겠다고요. 한 명 한 명의 꿈을, 간절함을, 그리고 진심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팀에서 온 문자였어요. 내일 오전 10시 첫 면담입니다. 김수진 학생 마이너스 간호학과 1학년.
미리 준비 부탁드립니다. 윤호는 문자를 읽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일이면 진짜 시작이었어요. 윤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재단 건물을 나서자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윤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윤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다음 날 오전 10시, 윤호는 면담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김수진 학생의 지원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19살 간호학과 1학년. 편모스라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병원 청소 일을 하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적은 상위 10%였고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왔다고 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 여학생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흰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윤호가 앞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등을 의자 끝에만 걸친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윤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편하게 앉으셔도 돼요. 면접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 나누는 자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수지는 조금 뒤로 앉았지만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윤호는 지원서를 보며 물었어요. 간호학과에 진학하신 이유가 뭔가요? 어머니 때문입니다. 수진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때문이요? 네.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십니다. 10년 넘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병원에 자주 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거기서 봤습니다.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요. 환자들이 힘들어할 때 손을 잡아주고 아플 때 위로해주는 걸 봤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윤호는 수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한말순이 말했던 것처럼 진심은 눈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수진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간호사가 된 후에요. 네. 졸업하고 3년은 큰 병원에서 경력을 쌓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정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왜 작은 병원이나 요양원인가요?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제 할머니께서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요양원에서요.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는 돈이 없어서 자주 못 갔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분들 곁에 있어줘야 한다고, 마지막까지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윤호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감정적으로 말해서. 아니에요. 진심이 느껴집니다. 윤호는 지원서에 메모를 했습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호가 다시 물었어요. 지금 생활은 어떤가요?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요? 아르바이트 2개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랑 패스트푸드점이요. 저녁이랑 주말에 일해요. 공부할 시간은 있나요? 새벽에 합니다. 아르바이트 끝나고 집에 오면 새벽 1시쯤 돼요. 그때부터 4시까지 공부하고 8시에 학교 갑니다. 잠은 언제 자요? 수업 끝나고 도서관에서 2~3시간 자요. 그리고 저녁에 아르바이트 가기 전에 1시간 정도요. 윤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루 서너 시간밖에 못 자면서도 상위 10% 성적을 유지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수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요. 어머니를요? 네. 어머니는 평생 청소 일만 하셨어요. 허리도 아프시고 무릎도 안 좋으세요. 그런데도 한 번도 힘들다고 하신 적 없어요. 저 때문에 참으시는 거죠.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그래서 꼭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께 제대로 된 치료받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편하게 쉬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윤호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결심이 가득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다시 메모를 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이번에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계속할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늘리거나 학교를 1년 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포기는 안 합니다. 꿈을 포기하면 지금까지 버틴 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물을 게 없었어요. 아니,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봤으니까요. 수진의 진심을, 간절함을, 그리고 꿈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요.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인사했습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였어요. 윤호도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윤호가 불렀어요. 수진 씨, 네, 꿈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수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윤호는 자리에 앉아 지원서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런 학생을 돕는 게 바로 재단이 해야 할 일이라고요. 한말순이 말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요. 윤호는 지원서 위에 빨간 펜으로 크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선발 대상이었어요. 첫 번째 학생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두 번째, 세 번째 면담이 이어졌습니다. 이준혁 학생은 고아원 출신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교육용 앱을 만들어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학생 박지영은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무료 법률 상담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죠.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윤호는 감동했습니다. 모두 자기만의 이유가 있었고 자기만의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은 모두 다른 사람을 돕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마지막 면담이 끝났습니다. 윤호는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오늘 만난 5명 모두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모두 선발할 가치가 있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말순이 들어왔어요. 첫날 어땠습니까?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윤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말순은 책상 위 서류를 보며 물었어요. 5명 모두 동그라미네요? 네, 모두.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럼 다 뽑으면 되죠. 한말순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윤호는 깜짝 놀랐어요. 다요? 하지만 50명만. 50명은 최소입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더 뽑을 수 있어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개인 재산으로라도 메우겠습니다. 한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호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감사할 건 없어요. 이게 원래 재단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한말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5명 만나죠. 천천히 제대로 보면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말수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정 매니저님, 네, 잘하고 계십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요. 한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윤호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오늘 만난 학생들 얼굴을 떠올렸어요. 수진의 눈물, 준혁의 결심, 지영의 다짐이요. 윤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학생들의 꿈을 지켜주겠다고, 기회를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게 바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윤호는 매일 5명씩 총 50명의 지원자를 모두 만났어요.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었고 한 명 한 명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학생은 울었고 어떤 학생은 웃었어요. 하지만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모두 간절했어요. 윤호는 책상 앞에 앉아 최종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서류가 65장이었어요. 50명만 선발하기로 했지만 윤호는 도저히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말순이 들어왔어요. 다 끝났습니까? 네. 그런데 이사장님. 윤호는 서류 뭉치를 한말순에게 보여줬습니다. 50명이 아니라 65명입니다. 제가 욕심을 부린 건가요? 한말순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윤호가 꼼꼼하게 적어놓은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할머니 돌봄 희망, 장애인 교육 관심, 농촌 의료 봉사 계획, 하나하나 구체적이고 진실했어요. 욕심이 아닙니다. 이게 맞아요. 한말수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65명 모두 선발합시다. 제가 약속했잖아요.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더 뽑을 수 있다고요.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한말수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쏟고 있었어요. 내일 발표합시다. 학생들에게 직접 연락하고 다음 주에 장학증서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호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65명의 학생들이 이제 꿈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였어요. 한말수는 윤호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수여식 날 당신이 직접 학생들에게 전해주세요. 장학증서를요. 제가요? 네. 당신이 직접 만나고 선택한 학생들이니까요. 그 의미를 전달할 사람도 당신이어야 합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임감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에 명단이 올라갔고 개별 연락도 시작됐어요. 윤호는 직접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김수진에게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수진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진 씨, 저 한말순 재단 정윤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긴장한 게 느껴졌어요. 축하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수여식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지는 계속 울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윤호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전화를 끊고 윤호는 다음 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준혁도 박지영도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소리내어 울었고 어떤 학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모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윤호는 65통의 전화를 모두 마쳤어요. 목이 쉬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요일 오전, 재단 대강당은 학생들과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65명의 학생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뒷줄에는 부모님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고 있었고 어떤 아버지는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지만 눈빛은 촉촉했어요. 무대 위에는 한말순과 윤호가 서 있었습니다. 한말순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안녕하십니까? 한말순 재단 이사장 한말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65명의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말순은 박수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말을 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 노력과 진심을 우리 재단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한말순은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여러분을 선택한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바로 옆에 계신 정윤호 매니저입니다. 정 매니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었고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진심을 봤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윤호에게 향했습니다. 윤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한말순이 윤호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정 매니저님, 한 말씀 해주시죠. 윤호는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과 비슷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고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걸 포기해야 했습니다. 윤호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면담하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모두 빛날 자격이 있다고요. 학생들 중 몇몇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호도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이 장학금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향한 첫걸음이에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재단이, 제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윤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한말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말순은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어요.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장학증서 수여가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이 한 명씩 무대로 올라왔어요. 윤호는 한 명 한 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악수를 하고 눈을 마주쳤어요. 김수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진은 윤호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윤호는 장학증서를 건네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꿈 꼭 이루세요. 훌륭한 간호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꼭 은혜 갚겠습니다. 수지는 장학증서를 두 손으로 꼭 안았습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가는 수진의 뒷모습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준혁이 올랐고 박지영이 올랐습니다. 65명 모두 한 명씩 무대에 올라 장학증서를 받았어요. 어떤 학생은 울었고 어떤 학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감사하다는 말을 했어요. 수여식이 끝나고 학생들과 가족들이 윤호와 한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한 어머니가 윤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꿈을 펼칠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좋은 학생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요. 강당이 점점 비어갔습니다. 학생들과 가족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윤호와 한말순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무대에 서서 빈 강당을 바라봤어요. 잘하셨습니다. 한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해낸 겁니다. 한말순은 윤호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때요? 이 일이요. 힘들지만 보람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한말순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호는 그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윤호는 재단 건물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주머니에서 핫팩 하나를 꺼냈어요. 어느새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첫날 만났던 할머니, 아니 한말순 이사장을 떠올렸어요. 추위에 떨던 모습, 국밥을 먹던 모습, 그리고 자기에게 기회를 준 모습을요. 윤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만남이 자기 인생을 바꿔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게 됐다고요. 윤호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 길을 걸어갈 거였어요.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일을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의 문을 열어주세요.